2020년 지금까지 수많은 국뽕 유튜버들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년 전 태어난 이 사람은 국뽕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볼테르.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명언의 창시자이죠. 오늘은 그의 저작 캉디드를 통해 볼테르가 어떻게 국뽕러들을 저격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캉디드의 저자 볼테르를 살짝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볼테르는 쉽게 비유해 키보드 워리어의 시초이자 상당한 어그로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딱 모두가기 인형인 진중권 교수의 원본 같은 사람이죠. 그가 한 독설들을 보면 예산 아낀다고 쇼하지 말고 궁전의 귀족 반쯤 쫓아내는 게 나을 듯, 혹은 종교재판 만들어서 마녀 사냥하느니 범죄자를 용서하는 게 낫겠다, 혹은 장자크 루소 이 자식은 자기 새끼 모두 고아원에 버린 구역질 나는 위선자다 같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설의 대상들은 그 당시의 프랑스의 귀족, 왕족, 기독교, 이슬람 등 정치계, 종교계 같은 권력이 집중된 것이었죠. 이렇게 입을 쉼없이 놀리다 보니 당연히 감옥에 갇히거나 영국으로 도망가거나 소송당해서 얼마를 물거나 망명을 하거나 황제가 금지한 책을 출판했다가 쫓겨나거나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하는 백만한티를 양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 모차르트는 볼테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악당의 괴수 볼테르가 개처럼 죽었으니 천벌을 받았다 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을 보면 볼테르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그로를 끌었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볼테르는 어그로를 끌었을까요? 정말 악당의 괴수라서? 아니죠. 1700년대는 암흑기인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들어갈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성직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당시 횡행하던 마녀사냥, 즉 나이든 여성을 산채로 태우던 풍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좀 할 시기였습니다. 중세시대에서 말도 안 되는 관습들과 사람을 향하지 않고 신을 향한 법률들, 그리고 앞에서는 성령을 외치지만 뒤로는 매춘과 여색을 탐해서 매독에 걸린 종교인들이 뒤틀리면 사람 끌고 가서 이단 재판한다고 사람 태우는 짓거리를 했죠. 그걸 또 와 진짜 마녀야? 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볼테르는 제정신으로 있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의 현대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1700년대 유럽을 간다면 볼테르와 똑같은 좌절감을 겪을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현대의 우리가 상식이라 믿는 세계는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볼테르의 사상은 프랑스 대혁명의 기조가 된 사상 중 하나입니다. 볼테르와 국뽕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시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전제정치와 종교적 광신이 지배하고 있었죠. 신은 전능하다. 그러니 신이 만든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세계이며 가장 행복한 세계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적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배 계급은 카톨릭 성직자들이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괜찮다 해줘야 더 헤쳐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볼테르는 오늘 아침에도 마녀 사냥으로 사람 타는 냄새를 맡았고 리스본 지진으로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갔는데도 신의 섭리와 낙관을 이야기해? 라며 이를 꽉 악물고 저격소설을 씁니다. 오냐 신이 만든 최선의 세계에서 얼마나 지랄맞은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써주마. 그래서 탄생한 것이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오늘 리뷰할 책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살짝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K방역, 일본인들이 극찬하는 한국의 우월함, 세계는 2019년에 머무르는데 한국만 4019년에 있다는 이유 같은 싸구려 프로파간다에 설득된 캉디드라는 청년이 K자살률, K출산율, K부동산값 상승률 같은 환경이 캉디드를 덮치자 캉디드는 낙관주의와 국뽕을 버리고 오로지 이성의 힘만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다며 깨달음을 얻는 소설입니다. 볼테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와 불합리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이 오로지 국뽕으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인간 가죽은 쓰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고발하고 낙관주의는 이성을 잠들게 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어그로의 방점을 찍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야기로 풀었을까요? 그 줄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독일의 캉디드라는 주인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퀴네 콩트라는 사촌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들키자 식객이었던 캉디드는 성에서 쫓겨나 방랑을 합니다. 방랑을 하는 도중 사기를 당해서 또 군대에 팔려가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서 탈영을 했는데 결국 잡혀서 매만 4,000대를 얻어맞습니다. 때마침 불가리아 왕이 지나가다가 볼테르의 사연을 듣고 순진하니까 그런 거라며 그를 풀어줍니다. 달아나는 길에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해 죽은 민간인들의 시신과 젊은 여인들이 군대를 상대로 매춘을 하고 있는 상황을 또 목격합니다. 도망친 네덜란드에서는 낙관주의를 가르친 캉디드의 스승인 팡글로스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팡글로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본 캉디드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퀴네콩트의 시녀에게서 매독이 옮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시녀는 성 프란체스코의 한 교파의 한 젊은이에게서 옮았으며 그 젊은이는 늙은 공작 부인에게서, 공작 부인은 기병대장에게서, 기병대장은 후작에게서, 후작은 시종에게서, 시종은 예수의 교도에게서, 예수의 교도는 수녀에게서 옮았다 라고 소설에 나오죠. 캉디드는 그래도 낙관적이냐고 묻자 내가 매독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네덜란드에서 자네를 만날 수 없지 않냐며 캉디드를 다독입니다. 캉디드는 또 그걸 믿죠. 역시 세상은 완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만들었으니까. 이후에 둘이서 도착한 리스본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1755년 리스본에 일어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그곳에서 잿더미가 된 가옥과 죽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도적대들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리스본의 사제들은 지진을 막기 위해서 죄수 몇 명을 불로 태워 죽여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고 결국 죄수 몇 명은 태워져 죽여졌고 캉디드와 스승 팡글로스 또한 참화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팡글로스는 화형당했고 캉디드는 곤장을 맞고 풀려납니다. 이제 그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이 말한 최선의 세계란 말인가? 그곳을 벗어나고 있을 때 한노파가 캉디드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데려가죠. 데려간 그곳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퀴네콩트를 만납니다. 퀴네콩트는 죽은 게 아니라 전리품으로 돌고 돌다가 종교재판관의 눈에 들어 식객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캉디드를 보아서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종교재판장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겁이 난 캉디드는 종교재판장을 죽이고야 말죠. 그렇게 또 도망친 곳은 남미의 파라과이. 우연히 파라과이 총독은 알고 보니 퀴네콩트의 친오빠였고 만남에 기뻤던 둘은 부둥켜 안고 우는 것도 잠시 캉디드가 퀴네콩트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은 급발진하며 이 결혼은 반댈세 라고 외치고 칼을 뽑아서 캉디드를 죽이려고 하죠. 캉디드도 허리에서 칼을 뽑아서 반격하는데 결국 총독을 죽이고야 맙니다. 그리고 총독의 옷을 입고 또 빤스런을 하죠. 빤스런을 하다가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식인종에게 잡힙니다. 이 식인종들은 총독에게 박해를 당해하는데 캉디드는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파라과이 총독을 죽여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캉디드는 내가 퀴네콩트의 오빠를 죽이는 행운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한 끼 식사로 변할 뻔했다면서 역시 세상은 모든 가능한 세상 중 가장 좋은 세상이다 라는 말을 하지요. 신난 캉디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구 도시 수리남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왼쪽 다리와 오른손이 없는 흑인을 만납니다. 캉디드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고 그에게 묻자 자신의 주인은 사탕수수 재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손을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신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데 그 설교자 자식이 한 말이 참말이라면 우리 모두가 형제인데 형제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캉디드는 이같이 역겨운 종교는 처음 봤다면서 모든 일이 불행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신의 의지는 선하다는 것만을 고집해온 광신에 대해서 구역질을 하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흑해로 가던 중 캉디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스승과 조우하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팡글라스는 화형당하는 도중 비가 쏟아져서 교수형으로 바뀌었는데 올가미가 물에 젖어 살아났고 베네치아로 도망치던 중 이슬람 교인에게 들켜서 발바닥 100대를 맞고 갤리선에서 노역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자 캉디드는 스승님께서는 교수형을 당하고 몰매 맞고 갤리선에서 노예로 사는 일을 하셨으면서도 모든 것은 최선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라고 묻지만 내가 화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살아올 수 없었으니 완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또 정신승리를 하죠. 그리고 결국 퀴네콩트를 찾았지만 아름다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고된 노동의 모습이 완벽하게 역변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 그 둘은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시간도 별로 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기당해 모든 재산을 날려먹었으며 퀴네콩트는 날이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졌고 그의 스승은 대학에서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시리에 빠졌죠. 그러길 며칠 그들은 농가 근처에 사는 노인을 만났는데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거렁뱅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캉디드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냥 밭이나 갈자. 이 지랄 맞은 세상을 살려거든 모든 것을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후에 캉디드가 경작한 밭에서는 수확이 있었고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스승은 소설이 끝날 때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퀴네콩트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군대에 끌려가 두드려 맞지 않았다면, 리스본에서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종교재판장을 죽이지 않았다면,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식인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밭을 갈아서 과일을 먹어보지 못했을 거다. 역시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다 라고요. 그리고 캉디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뜰을 경작해야 합니다. 볼테르가 쓴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를 보는 팁은 비극을 어떻게 희극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자소설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에는 고쳐야 할 제도가 있지만 그걸 무시한 채 고쳐야 할 제도는 이것은 신의 뜻이다 라는 논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캉디드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스승의 말에 회의감을 품고 소설의 마지막에 결론을 냅니다. 세상 행복의 비결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국뽕이 아니라 남의 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걸요.